네,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 관련 소식들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뭔가 바뀐다고 할 때마다 불안해서 뉴스를 볼 수밖에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꼭 이제 일주일 뒤가 되는데요. 인천에서 교육의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 교육 포럼이 열려서 교육 현장을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움직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큐에서는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교육부 담당 취재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네. 얼마 전에 해외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아셈 교육부 장관 회의가 있고 다음에 2017년에 예.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우리가 주최국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라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고에는 제가 대통령님이 그때 순방 중이시라 예. 갔다 왔었죠. 예.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잠시 들러서 대통령과 나타냐후 수상을 뵙고 예. 또 거기 우리 교육 관계 깊은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예. 네, 뭐 많은 곳을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일정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고요. 또 어떤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스라엘 가서요. 예. 0.2%의 네. 국민이 어떻게 22%의 노벨상을 타냐 예. 그 질문을 몇 분한테 드렸어요. 예. 근데 대답이 다 똑같이요. 어머니하고 아기가 있을 때 예. 아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기가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죠. 엄마 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면 또 그건 왜 그래? 이건 뭐야? 그리고 엄마가 좀 그야말로 대답을 막힐 정도로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그 모든 언어와 세계를 이해하는 그 학습 방법,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이 있는 교실, 질문부터 출발하는 교실을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인물들을 예. 내보냈다. 이 얘기를 거의 같이 해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뭐 교사분들이 이 얘기가 좀 귀담아 들어야 예.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을 예. 많이 하는 학생이 좋을 텐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질문한다고 혼나는 경우 제 기억에는 어릴 때 예.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예. 자,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리 과정 네.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 중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이번에 오늘 바로 네. 지방재정법을 통과돼서 제게 지방채 발행하는 권한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우선 기재부고인원에서 한 1조 정도를 발행해서 누리 과정에 기본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일단 걱정 안 하시는 조치가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지역마다 상황도 조금씩 네. 다르고요. 아무래도 네. 예산 부족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좀 일괄적으로 많이 상황이 좀 호전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인 것은 이미 우리는 사실 내려보냈는데요. 예. 그것이 편성이 안 된 교육청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한 1조 정도 지원하면은 예. 일단 급한 불은 다 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네, 다행이군요. 네. 앞으로 일주일 뒤죠. 예, 인천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계 교육 포럼이 열리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어떤 행사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매년 1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예. 교육의 올림픽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103명의 교육부 장관들이 각국에서 모입니다. 그 전부에서는 150여 개국이 장차관들이 와서 그야말로 1,500명 이상의 예. 그런 큰 회의를 하는데 유엔에 그 수장들이 다 오세요. 우리 반기문 그렇군요. 총장님을 비롯해서. 예. 그래서 앞으로 15년간의 교육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 교육의 15년간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국을 롤 모델로 다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소중하고 스스로도 점검해보고 세계의 우리 교육 발전상을 잘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네, 우리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그런 네. 중요한 행사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만큼 행사 의제도 이제 우리가 좀 정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걸어졌습니까? 원래 유엔에서는 그 Education for All이라고 모두를 위한 교육, 예. 빠짐없는 교육의 보편성을 주로 강조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 그 시간을 가져서 예.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테마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세계 시민 내에 공부를 하자라는 것으로 우리 한국 주제를 갖습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을 배우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번 교육 포럼에 세계 각국 주요 인사들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말씀하셨고 어떤 인물들이 오는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그런 행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행사가 있는 겁니까? 우선 뭐 김용 총재도 오시고요. 예. 여러 그 유엔의 많은 기구의 수장들이 다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각 그 발표와 토론과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진행되는데 네.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그 부스를 많이 만들어요. 예. 거기는 일반 우리 국민들도 참여하시고 또 세계에 와서 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이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느냐.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루었지만 그 전에 5,000년에는 교육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얘기하면서 각국의 그 전통과 이런 것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하고 우리의 시행착오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교육 포럼을 주최하는 나라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교육 강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이제 교육을 꼽았었는데 그 교육 개혁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공교육 정상화, 그다음에 그 인성을 위한 그 자유학기제 같은 것이 중요하고요. 예. 또 교육재정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재정의 효율화, 합리화 방향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일과 학습이 같이 어울려지는 공부, 예. 그리고 사회 수요에 맞는 그러한 또 인재 창출하는 예. 여러 가지를 지금 5가지 정도를 우리가 개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 당장 내년에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일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시험 부담을 더는 거는 좋은데 혹시 우리 아이가 네. 뭐 학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 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우려가 있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작년에 우리가 한 20% 정도 이렇게 네. 시범으로 해봤더니 네. 그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공부 좋아서 하는 학생 못 이긴다고요. 예, 예. 오히려 그 한 학기 자유학기제를 두고 그 여러 가지 진로 체험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하고 가고 싶은데 가보고 또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선생님이 그 떡잎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 그 사춘기 때 그랬더니 오히려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예. 그 다음 학기에 평가를 해보니까 올라갔어요. 아.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예. 그 중학교의 자살률이 좀 현저히 떨어져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예. 이번에는 한 75%까지 올해는 그 높아졌어요. 지망이요. 예. 내년에는 아마 전 학교에서 시행해도 될 정도로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예.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여건을 뒷받침해서 공공기관부터 우리 진로교육법이라는 걸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예.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게 좀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좋은 효과가 이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부 장관께서 TV 나오셨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입시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올해 수능 어떻게 나오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심사일 텐데 쉽게 내신다고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정말 쉽게 나오는 겁니까? 저는 쉬운 수능이라는 말을 피하자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에서 그 연령대에 맞는 딱 요거 배워라 하는 예. 과거의 모든 지혜를 종합해서 그 나이에 맞는 걸 교육 과정이라고 만들었거든요. 예. 그것을 선생님은 잘 가르쳐 주시고 학생을 열심히 배워서 모두 거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조금 쉽게 내겠다 그러면 물수능이라고 그래갖고 학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는 네, 얘기가 변별력 있었죠. 떨어진다 예. 그러고요.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사교육 부추기고 이것도 교육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오락가락한다 그러고 이렇게 세계 범위다 삼각지대 같이 예.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 충실한 교육 과정에 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 같이 변함이 없는 일관된 수능으로 가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 올해, 내년
항상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야 될 것을 배웠는가만을 평가하는 예. 그래서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수능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EBS 교재 연계율을 70%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일부에서 말이죠. 뭐 EBS 교재 자체가 뭐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출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네. 또 과거에 보면은 출제 오류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번에 그 이제 오류와 네. 그 어떠한 난이도 문제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전에는 그 출제하는 분들하고 이 검사하는 분들이 좀 약간 섞여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걸 분명히 해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엄정하게 골라내는 것으로 체계를 잡았어요. 그러나 수능의 EBS 연계니 또 여러 가지 깊은 문제는 조금 더 중장기로 해서 금년 말까지 좀 연구를 더 해보고요. 국민 이야기도 좀 많이 모아보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만 영어는 너무 문제풀이식으로 EBS에 매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절대평가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이제 성큼 들어쓰려고 그렇게 그 부분만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수능 전체와 EBS와의 연계관계는 이게 굉장히 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아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변화를 주는 것은요. 예. 네. 뭐 입시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는 젊은이들의 네. 이제 고민도 큽니다. 5포 세대다, 뭐 7포 세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늘 나오는 얘기지만 기업의 수요와 이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뭐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사람은 필요한데 배출되는 학생들은 이제 그야말로 입에 맞는 교육이 지금 예.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내대학도 만들고 또 요새는 폴리텍을 막 만들고 예. 그래서 이런 재교육 그리고 또 학생은 공부하고 봤자 또 잘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한 사회 수요와 산업 수요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학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이제 맞는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이제 정책을 하나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프라임이요. 네, 프라임이요. 설명을 좀 그런 이제 예. 산학 수요에 예. 걸맞는 산학 이제 협동을 통한 여러 가지 대학의 질적인 구조 조정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자, 뭐 조금 전에 뭐 취업 문제를 위한 대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뛰어넘고요. 자, 이제 뭐 교육부 장관이시니까 명실상부한 교육의 전문가라고 뭐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네. 뭐라 그럴까 추격형 교육을 했어요. 선진국들이 만든 것을 빨리 많이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하고 습득하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선두 그룹에 속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방향, 목표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잘못되면은 속도가 오히려 더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그래서 학생들의 행복 이것을 추구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질문이 있는 그리고 해답이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는 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곳을 향하여 목표 설정을 잘하는 교육으로 교실이 바뀌도록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끌어내는 교육으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꿈과 끼를 잘 찾아서 네. 꽃밭처럼 교실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돼야만 우리도 살고 또 세계 인류와 함께 더불어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학생들 행복 지수가 정말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현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